이 시간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이 여전히 부진합니다. 간밤에 ISM 제조업 지수 전월보다는 좀 나았지만 여전히 위축 국면이고 이 이전에 중국의 제조업 PMI도 상당히 안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어제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중국 PMI가 상당히 수축 국면 안에 유지가 되면서 어제 또 밤새 미국의 ISM 제조업도 말씀 주신 대로 여전히 수축 국면 지속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가 8월 초에 봤었던 경기 침체의 우려, 그림자 뭐 이런 것이 다시 들여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다시 좀 커졌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대로 8월 달 제조업 PMI를 보면 우리 중국은 두 개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공식 PMI가 있고 차이신 PMI가 있는데 공식이 훨씬 더 큰 표본이고 차이신은 주로 그 바닷가에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좌측에 있는 차트가 전체 그 소위 공식 PMI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49.1로 지금 5개월 연속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수축 국면이 지속되는 측면에서 좀 부담스럽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서비스가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번 주에 어떻게 발표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발표될 텐데. 두 번째로는 차이신 이제 수출은 그나마 전체는 50.4로 턱걸이 했습니다. 겨우 이제 확정 국면이긴 한데 가격을 보시면 투입 가격이나 소위 이제 그 출하 가격 둘 다 보면은 수축으로 내려오면서 확실히 이 가격을 낮춰야만 수요가 살아난다라는 걸 봐서는 수요가 그렇게 세지 않다는 걸 보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중국의 경기가 거의 지금 제조 플러스 수출에 기대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아슬아슬 위태위태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좀 걱정거리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PMI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PMI까지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경제가 안 좋다 이제 그렇게 크지 못할 거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영향력 무시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에너지랑 원자재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수입을 하다 보니까 타격이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중국에 그래서 웬만하면 그 원자재의 재고 상황을 우리가 늘 체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전 세계 공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뭘 수입해 갖고 팔아야 되는데 수입한 게 쌓여간다. 이게 원자재가 쌓여가는 건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중국의 이 큰 대표적으로 웬만한 원자재 전 세계 절반을 소비하는 나라인데 지금 대표적으로 에너지 쪽에는 원유의 지금 재고가 보시면 최근 들어서 작년 여름 이후에 좀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우상향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 정제 규모 그러니까 원유를 사다가 원유를 그대로 팔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정제해서 그 휘발유도 만들고 디젤도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다시 수출하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우하향하고 있다는 거는 중국 내의 소비도 줄고 그 외로도 지금 수출이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 나타난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대표적으로 요즘 가장 고생하고 있는 게 철강입니다. 철광석 가격이 연초 이후 거의 30% 하락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중국 때문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지금 열연강판 제조사 톤당 마진이 지난 한 1년 반 이상 지금 그러니까 팔면 적자예요. 팔면 적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항구에 지금 철광석이 역대 최고 규모로 지금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중국 공장이 돌긴 도는데 이게 뭔가 삐거덕 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이 단지 중국만의 문제냐? 이것이 결국은 전 세계의 그러한 수요의 둔화의 그런 선행 표시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면서 어제 전 세계적인 특히 미국의 침체 우려가 시장을 자극하면서 급락세를 연출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힘들다라는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내부적으로 소비든 투자든 상당히 침체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로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부양책이 필요할 텐데 약간 미지근한 것 같아요. 참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예, 맞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진핑 정부 3기 들어서면서 이전에는 해외의 석학들의 의견을 잘 들었던 중국이 이제는 와서 우리 얘기를 들어라. 너희는 입 다물고 그냥 우리 말만 들어.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로 가면서
그 걱정을 좀 더 자아내고 있다 보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지금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회색 콜불소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 우리한테 다가오는 건 보이니까 예상된 위험인데 그 위험이 해소되지 않고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걱정이 되는데 중국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식 불황, 1980년대 일본식 불황, 대차대조표 불황이 나타날까 봐 걱정하는데 이게 뭐냐면 부채는 늘고 자산 가격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이자 갚고 원금 갚다 보면 소비나 투자를 못하게 되는 거. 이러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전형적인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지금 차트를 보시면 중국 가계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속적으로 우상향하죠. 포션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다른 나라 비교해서 우리나라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멈췄지만 우측에 보시면 비금융 기업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거의 170%가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미국이 한 70% 된다고 보시면 엄청나게 중국의 일반 기업들은 빚내서 겨우겨우 장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뭔가 공격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렵고 또 이들한테 돈을 잘못 빌려줬다가 더 큰 불황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간에 끼인 상태가 돼서 이것은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색 코뿔소처럼 위험은 보이는데 우리에게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당히 오히려 이것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해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가 기억하기로는 5%였습니다. 8월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달성이 가능할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중국이 전 세계 두 번째 크잖아요. 미국이 GDP가 23조, 중국이 17조 달러.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데 여기가 5% 성장하는 게 사실 대단한 겁니다. 네. 엄청나게 높은 목표치긴 한데 이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달성이 만만치 않다. 근데 그걸 선행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통화량. 통화량이 보통 먼저 돌고 한 6개월 시차 두고 GDP 성장률 나오고 이게 일반적인 그림인데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 선이 중국의 GDP 성장률이고요. 붉은색 선이 중국의 협의 통화 M1이라고 합니다. 이제 요구불 예금이나 이런 걸로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돈 빌려준다고 해도 안 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다 모든 것이 막혀 있다 보니까 중국의 하반기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발 글로벌 경기 둔화 또 내지는 침체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M1이 이제 선행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 정책을 확 써야 되는 수준인데도 미지근하고 중국의 성장률은 계속 둔화되는 하반기 내내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간밤에 미국에서도 그런데 이제 테크가 힘을 못 내주다 보니까 업종 로테이션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번 달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금리 인하에 따르는 최대 수혜 업종도 찾고 있고 부동산이 그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연준이 첫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떤 업종이 상대적으로 좋을까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나누면서 네. 그 최대 후보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다 말씀드렸었는데 네. 실제로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1개월, 3개월, 6개월 안에 최상위권의 미국의 그 리얼 스테이시죠. 그 부동산 업종이 상위권에 오른 거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 이거 미국만의 이슈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갖고 제가 죄송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맨 왼쪽에 위에 지난 한 달간 위에 보면 맨 위가 전 세계 그 부동산 자산에 관련된 상승률이고요. 1등이죠. 그다음에 미국 부동산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제 이게 주식으로 상장된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이게 연초 이후로도 중상위권으로 서서히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리츠나 그 다음에 US 리츠 다 지금 중상위권으로 올라오고 있으면서 최근에 한 달 3개월간 최상위권을 유지했던 것이 전체를 끌어올리면서 확실히 금리가 떨어지면 최고의 수혜는 부동산 쪽이다라는 기대감이 실제로 자산 가격 상승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글로벌 리츠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부동산 펀드로의 자금 유입도 증가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맞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온 건 채권이고요. 채권. 채권이 최근 한 달간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고
두 번째로 사실은 많이 들어있는 게 부동산이다 보셔도 됩니다. 이 둘 다 대표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데 가장 최대 수혜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최근에 부동산 업종 펀드에 보시면 파란색 그 바가 그 막대기가 위로 싹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네. 이제 한 주간 이렇게 보시면 됐고 검정색 선이 4주간 평균인데 드디어 최근 이제 마이너스권과 플러스권을 오락가락하면서 마이너스가 전체적으로 컸다가 최근 들어서는 드디어 4주를 합쳐보면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투자자들도 드디어 부동산 펀드가 이제는 좀 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으면서 자금 흐름이 순유입으로 변경됐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미 좀 알고 있는 재료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예. 연초 이후의 수익률이 그래도 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알기 모르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온통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는데 네. 알기 모르게 이 맞아요. 부동산이 슬금슬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테일로 들어가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상장돼 있지만 전 세계 특히 미국이나 유럽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리츠는 여전히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거나 리츠는 그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다 웬만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이게 부동산 업종이 금리 떨어질 때 우상향 가능성이 여전히 없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 S&P 500과 S&P 500 부동산 업종에 제가 차트를 그렸는데 당연히 밑에 짙은 그 고동색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거, S&P 500보다 덜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떨어질 때, 금리가 올라갈 때 같이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S&P 500은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올라간 폭이 덜한 걸 보시면 말씀 주신 대로 오르긴 올랐지만 아직 전체 지수에 비해서는 덜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금리가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부동산 업종의 우상향 가능성은 여전히 좀 더 열어둘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사정은 어떤지 궁금해지는 그렇죠. 건데요. 일부 종목의 유상증자 이슈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글로벌 이슈처럼 우리 국내 증시에도 이렇게 주가의 상승세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안에 개별 물건들을 보셔야 되고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아직도 좀 여전히 좀 문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웬만한 상업용 부동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뉴욕 한복판에 있는 건물이 30% 하락하고 소위 선순위가 30% 적자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잘 좀 보셔야 될 텐데 적어도 지금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어느 정도 좀 집중돼 있거나 주택이 좀 더 많다거나 아니면 물건들 중에 좀 잘 살아있는 것들은 여전히 금리 하락기에 우상향이 된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국내 것도 하나 갖고 와봤는데 지금 옅은 그 붉은색 선이 코스피고요. 네. 중간에 그 검정색 선이 회색 선이 우리나라 코스피 200 건설업종 지수입니다. 맨 위에 고동색 선이 우리나라 리츠 부동산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 확실히 변동성도 좋고 성과도 훨씬 좋다. 그래서 사실은 소위 그 변동성 대비한 위험 수익 대비한 그 수익률은 훨씬 더 지수나 건설업종보다 좋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 보면 리츠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앞으로의 그런 변동성 플러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좋은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정말로 본격적인 침체만 오지 않는다면 금리 하락기에 최고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 대선 이후 허니문 기간이 좀 꺼지면 그 이후에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